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소프트웨어 에이지 코리아의 안정규 상무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세션을 통해서는 현재 준비 중인 금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금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를 중심으로 어떠한 참여자들이 존재하며 그 참여자들은 각각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 가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의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소프트웨어 에이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 소프트웨어 에이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69년대 독일에서 설립된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메인프레임 시대, 오픈 시스템의 시대,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고객과 함께하면서 고객의 혁신을 지원해온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최근에 와서 저희가 보유한 다양한 솔루션과 프로덕트 라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라인으로 재정립을 하여 고객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으로서 프로세스 가버넌스를 담당하는 아리스, 그 다음에 ITSM 매니지먼트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담당하는 알파벳이라는 솔루션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화두가 되고 있는 API, 마이크로 서비스, 그 다음에 다양한 디지털 애셋들을 통합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 영역이 비즈니스의 한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 영역은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웹메소드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비즈니스를 이루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IT와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비즈니스 영역은 큐뮬러시티라는 브랜드 네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즈니스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 개의 축을 통해서 Truly Connected Digital Enterprise, 그러니까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에셋과 자원들,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등을 통합을 해서 고객사가 진정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방향 전환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솔루션 셋으로 비즈니스를 지속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저희 솔루션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평가 기관을 통해서 넘버원 솔루션, 그 다음에 리더그룹의 솔루션으로서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그 다음에 또는 국내에서도 검증된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소프트웨어 에이지는 고객과 함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과 솔루션을 만들어 오면서 저희 솔루션들의 성숙도를 높여서 최근에 와서는 이와 같이 모든 솔루션 영역에서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데이터 3법 이후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션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의 정보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이제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들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으로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보다 발전된 형태의 전체적인 디지털 금융 혁신 서비스로 전환이 될 걸로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들이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2016년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을 시작을 해서 2019년 오픈 뱅킹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2020년 마이데이터 사업,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인 마이페이먼트 사업과 종합지구결제 사업,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나올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그 방향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그 사업 자체로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하나의 맥락 속에 있고 향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미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이제 오픈 뱅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던 이제 대외의 연계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그런다면 마이데이터 사업부터는 API 사용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을 하면서 좀 더 오픈된 형식으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의 스펙에 의해서 어떤 그 내용을 레귤레이션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두지만은 그 외에도 앞으로 벌어질 금융 부분에 대한 혁신 서비스들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기초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중요성은 그 자체적으로도 있지만은 좀 더 확대된 범위로서의 의미도 크게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에 최신 버전으로 새로이 배포된 금융 부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어떠한 참여자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참여자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2월 23일 날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표준 API 규격들이 공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장치들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출시된 가이드라인을 본다 그러면은 기존에 없던 용어가 몇 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에 먼저 또 정리된 용어들은 그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고객과 그다음에 정보 제공자,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그다음에 중개기관,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자들이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버전에서는 정보 수신자, 그다음에 거점 중개기관이라는 개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수신자와 거점 중개기관이 가지는 어떤 의미들은 기존에 생각했던 정보 제공만 하는 업자로서의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보를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는 사업자로서의 정보 수신자의 개념이 추가된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이 개인의 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이드에 명시된 정보 제공자의 그 분류들을 본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신용 정보 제공자 첫 번째 분류와 두 번째 분류, 그다음 세 번째 분류,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명시된 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개인 신용 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신용정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주로 금융기관들이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신용정보 제공기관은 주로 공공에 관련된 조직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지된 정보 수신자의 목록을 본다면 이 안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마이데이터 사업자, 그다음에 신용정보 주체인 본인, 그다음에 개인 신용평가회사, 개인 사업자산 신용평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용정보 제공자의 그룹, 두 개의 그룹, 주로 금융기관으로 필두한 그룹, 금융기관으로 또 소개되었던 그 그룹들이 정보 수신자로서 같이 포함이 되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들은 뭐냐면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들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동시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때, 정보 주체의 승인이 있을 때 다른 정보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그들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번 가이드에 포함된 내용 중에 그
실제적으로 정보를 전송해야 되는 대상 정보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수신, 보험, 카드, 금융투자, 전자금융, 통신업, 개인형 IRP, 보증보험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부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들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주로 증명서에 관련된 정보들도 결국은 향후에는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같이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방향성을 잡을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지 그 세부 사항들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나왔던 어떤 그 신용 정보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말맞추어서 정보 전송 방법도 두 가지로 다시 재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부터 존재했던 마이데이터 전송 절차는 정보 제공자, 중개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경우는 정보 주체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정보 제공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만일 정보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API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일반 전송 절차라는 부분이 마지막 최종 버전에서 추가가 됐는데요. 이는 정보 제공자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융 부분에 있는 정보 제공자는 정보 수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허락을 한 경우에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정보 수신자에게 정보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기틀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앞서서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전송 절차와는 별개로 일반 전송 절차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정보 제공자에게 요청한 경우 어떤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PDS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전송받는 방법과 그다음에 기관들이 전송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신자는 그 영역이 완전히 분리된 것들이 아니라 정보 제공자 중에서도 금융기관들은 정보 수신자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 정보 제공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어떤 마이데이터 사업을 대응해 왔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해 왔는데, 이제 정보 수신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틀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자 역시 정보 수신자로서 자체적인 API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들이 증가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자 유형별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어떤 고려사항들과, 그리고 그런 고려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웨어 에이지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역량을 살펴보면서 관련된 유사 사례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자들, 이런 참여자들의 구조를 좀 세 가지 레이어로 다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 입장으로서의 어떤 한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를 수신을 해서 어떤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또는 정보 수신자 역할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사이를 필요에 따라서 중개하게 되는 마이데이터 중개기관 또는 거점 중개기관이 그 세 번째 역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좀 고려돼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에이지의 지원 역량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제공자 역할입니다. 정보 제공자는 말 그대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서 정보 수신자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면서 본연의 서비스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제공의 품질 측면에서도 그 품질 자체가 그 기업의 어떤
상징 그 신뢰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혁신 서비스들을 얻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의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를 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측면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정보 수신자 또는 그 위에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용도의 어떤 비즈니스 확장성 또는 그 위에 인프라 확장성, 그다음 서비스 확장성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도 많이 고려되고 있는 필요에 따라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의 측면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진정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어떤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디플로이먼트의 유연성에 따라서 라이센스 과금 정책 역시 이게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에 이제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올리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디한 기술들, 특히 마이데이터 기술 스펙에서 규정하고 있는 TLS 1.3 같은 최신 보안 스펙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필요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기반들이 같이 녹아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들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5가지가 이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로서의 어떤 고려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웨어 에이지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지원 역량을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인프라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API뿐만 아니라 인테그레이션 측면에서도 글로벌 넘버 1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가장 우수한 최고 수준의 성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LS 1.3, OAuth 2.0 등 최신 보안 스펙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게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 확장을 위한 유연한 확장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성능적인 확장성도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능적으로 검증된 어떤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 확장성을 제공해 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서 이를 온프라미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마이크로 서비스, 하이브리드 그 어떤 형태로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유연한 확장성을 함께 보장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에 따라서 클라우드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인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솔루션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에 그 어떠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들, 그다음에 도커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동시에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고객이 원하시는 형태로 자유롭게 디플로이먼트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과 라이센스 과금 체계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잭션 또는 콜 기반의 어떤 과금 정책을 필요로 하실 경우에 가능한 어떤 모델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는 코어 기반으로 해서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과금을 해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기존과 같은 퍼펙추어 방식의 라이센스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반 위에 새로운 디지털 혁신 서비스들을 올리기 위한 기술 요소들,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시장의 트렌드를 리드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함께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례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은행의 사례인데요. 먼저 저희 회사의 정책상 고객사의 정보, 특히 그 이름이라든지 자세한 내용들을 좀 공유하는 것들에 제약이 있는 관계로 고객사 이름은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이탈리아 이 은행은 사실 이탈리아 5대 은행이라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이탈리아 전국적으로 약 1,300개 이상의 지점을 거느리는 그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유로권에서의 GDPR과 PSD2, 그다음에 특히 PSD2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에 대한 어떤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용도로서 API 플랫폼을 먼저 고려를 했고요. 저희 솔루션을 선택을 한 이후에 단순히 이제 PSD2에서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API 플랫폼, 즉 오픈 뱅킹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또 스마트 보험 영역, 특히나 석유나 가스 자산 관리와 같은 이제 B2B 연계를 통한 어떤 스마트 보험 영역으로의 비즈니스를 확대를 했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와 그 외부와의 그 B2B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의 두 배나 더 빠른 응답 속도, 그러니까 타임 투 마켓을 좀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을 갖고 온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마이데이터에서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어떤 요구까지, 그러니까 확장성까지 고려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례는 좀 의미가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이유 은행 계열사인데요. 주로 이제 페이먼트를 주로 다루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이제 대출 및 여신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45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객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PSD 요건 충족을 위해서 이제 지원 플랫폼을 고려를 하셨고, API를 중심으로 한 지원 플랫폼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솔루션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PSD2에 대한 인프라를 위한 API를 그 용도로서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핀테크와의 협업을 위한 어떤 인큐베이터,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 영역으로 좀 진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에서 출발해서 타사 결제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두 개의 사례들이 이제 레귤레이션, PSD2란 레귤레이션에서 출발했지만 오픈 뱅킹, 더 나아가서는 오픈 금융 서비스로 확장된 사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역할로서 이제 중개기관의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이드상에 표시된 내용으로 본다면 중개기관은 정보 제공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API를 자체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정보 제공자를 위한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점 중개기관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제외한 다 정보 수신자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 정보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이제 API와 BAPI 둘 다 가능하게는 되어 있는데 중개기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기관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그 대외망을 전용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펼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API를 만들어서 API를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제공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개기관들이 가져야 되는 그들만의 이제 그 고유한 업무 영역들은 따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이드에 의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점 중개기관들은 업종별로 나누어서 상호 간의 데이터들, 신용 정보들을 교환하는 그런 거점이 되는 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개기관의 역할 자체는 사실 API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좀 비슷한 역할들을 한가 동시에 데이터 사업자, 그러니까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갖고 와서 비식별 정보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가명 정보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역할만을 좀 고려했을 때 저희가 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EU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것은 이제 EU에 존재하는 많은 국가들의 정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좀 금결원이 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EU 클리어링 하우스에서는 PSD2에 대한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을 보니까 이 마켓에 이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 뱅크들, 지방은행들은 이 API를 스스로 이제 제공할 능력들이 안 된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 이들을 위해서 그 일종의 PSD 허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브 서비스를 저희와 함께 소프트웨어 에이지와 함께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350여 개의 지방 은행에 대해서 API 허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좀 확장이 돼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개기관과 거점 중개기관과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또는 정보 수신자의 역할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 수신자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측면이 이미 좀 강하게 고려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보관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보관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가치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고 그러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서비스화해서, 즉 API화해서 이거를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보관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 좀 별도로 다뤄져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저희 관점에서는 이런 가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API화해서 오픈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서비스들을 정확하게 좀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커넥티드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고객들의 접점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을 한 다음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가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그러하지만은 다양한 산업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를 토대로 해서 디지털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에이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플로우 오브 데이터라는 컨셉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유연하게 모으고 이를 관리를 해서 디지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로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웹메소드라고 부르는 이 대변되는 이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 플랫폼 위에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구현을 해서 디지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잘 개발하고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드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웹메소드라는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API, 마이크로 서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또는 AI, 빅데이터, 또 IoT, 기타 B2B 같은 역량들을 다 모아낼 수 있는 하나의 유연한 형태의 통합 플랫폼, 디지털 에셋 인테그레이션 허브 개념의 역량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좀 보자면은 먼저 이제 그 저희 아시아에 있는 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탑5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그 API를 필두로 해서 오픈 뱅킹 서비스를 활용한 케이스고요. 다양한 곳에서 모아진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 위에서 새로운 뱅킹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사용하신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뱅킹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신 사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명보험사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이 활동하는 어떤 행위들, 운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앱을 출시했고 이 고객이 운동하는 양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잠재적인 고객의 확보를 좀 가능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서도 역시 저희 제품이 오픈 플랫폼, API를 중심으로 한 오픈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드는 케이스가 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단순히 API만을 활용된 것이 아니라
B2B라든지 기타 다양한 에셋들을 통합하기 위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제대로 된 실질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드린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케이스는 이제 그 텔레매틱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는 뭐냐면은 고객의 그 자동차에 탑재된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운전자가 얼만큼 잘 운전하는지 위험하게 운전하는지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값을 추출하게 되고요. 이 리스크에 대한 값들을 하나의 정보화, 즉 API를 통해서 정보한 다음에 타 보험 시장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 이들을 판매하는 것들이 메인 비즈니스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형태의 어떤 플랫폼,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이를 API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 서비스 허브, 이 둘을 매개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서 저희 제품을 가장 크게 잘 활용하고 계신 사례 중에 하나이다라고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모 보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고받는 정보들을 저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으로 활용하시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 수신자들의 디지털 서비스를 도와드릴 수 있는 경험과 사례들이 좀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소프트웨어 에이지의 솔루션이 가진 특장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의 창조 모델인데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정보 제공자의 역할과 정보 수신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모델로서의 저희 솔루션의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통로로서 그다음에 서비스를 수신을 해서 이를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이런 모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I 매니지먼트라 하는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보통 그 구성 요소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API 게이트웨이 영역, 두 번째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API 포탈, 그리고 레가시 시스템과 또는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들과의 통합적인 연계를 위한 API 서버, 그리고 통상 API 이네이블러라고 부르는 이네이블러라고도 불려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웹메소드란 브랜드로 해서 이 세 가지 영역의 솔루션들을 통합적으로 잘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이 세 가지 솔루션들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필요하신 경우에 이제 블록화된 이런 솔루션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함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은 저희가 글로벌 평가 기관에서 넘버 안으로 평가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API 비즈니스, 그러니까 API 오픈 플랫폼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의 지원 역량들과 API 매니지먼트, API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원 역량들이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 둘 다에서 넘버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오른쪽에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제품의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의 우수성, 그다음에 주요 비즈니스 및 기술 측면에 대한 모든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평가 요소들, 그다음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자 그 이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가장 좋은 피드백을 받은 이런 솔루션으로서 평가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이제 레귤레이션이나 거버넌스에 대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이데이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마이데이터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디지털 혁신 금융 플랫폼으로까지 확장성을 고려해야 된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솔루션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부분을 잘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글로벌 넘버 원 솔루션, 그다음에 국내외에 검증된 사례들, 그다음에 포괄적인 확장성, 유연한 가격 정책, 그다음에 유관 기술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런 저희의 그 차별성이 그 고객사들의 마이데이터로의 여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의 여정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저희 그 파트너사인 쿠도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이런 마이데이터 지원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과 그와 관련된 간단한 데모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쿠도 커뮤니케이션 최상혁입니다. 저희 쿠도 커뮤니케이션은 소프트웨어 에이지의 파트너사로 20여 년간 웹메소드 제품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에이지의 제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제공자 모두 구축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제안드릴 마이데이터 사업 지원 구축 방안은 마이데이터 제공자 측면에서 구성되었음을 전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구조는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내용에서 많이 보셨을 화면입니다. 왼쪽 노란 아이콘은 데이터 수요지에 대한 그림이며 오른쪽 파란 아이콘은 마이데이터 제공자, 데이터 보유자에 대한 아이콘입니다. 많은 고객사들이 API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클라우드에 구축해야 할지, 사내에 온프라미스로 설치하실지 설치 인프라도 고민을 하십니다. 몇몇 외산 벤더는 클라우드만 설치가 가능하며 서브스크립션만 가능하다든지 하는 많은 제약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에이지는 해외에서 인정받은 외산 벤더임에도 클라우드 설치 및 라이센스 정책에 있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모두 패키지화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어떠한 선택에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도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서비스 레벨에서 패키지화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림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금융보안에서 나온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에 맞는 API를 패키지화해서 구성하였으며 고객사에서는 API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거나 API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소프트웨어 에이지의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금융보안원에서 각 업권에서 제공해야 하는 API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부분을 표기하였습니다. 하나의 예로 카드 업권의 API는 왼쪽 위와 같이 12개 API를 제공해야 하며 저희는 API를 오른쪽과 같이 패키지화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구성된 패키지 및 API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프트웨어 에이지의 웹메소드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API를 구성한 화면입니다. 개별 인증 API, 공통 API, 금융투자 API 등 다양한 API를 패키지화해서 구성하였으며 카드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패키지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해야 될 12가지 API에 대해서 미리 구성을 해 놓았으며 카드 기본 정보 조회 및 국내 승인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리소스에 보면은 카드 기본 정보 조회에 대한 URI, 국내 승인 내역 조회에 대한 UI를 보실 수가 있고 파라미터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 부분에서도 파라미터 타입의 패스 부분을 보시면 URI의 카드 아이디를 데이터 입력 값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패스 방식과 쿼리 방식 모두 지원하며 다음과 같이 국내 승인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PI 다큐멘트에서는 스웨거 2.0, 오픈 API 3.0 등 REST API 표준 스펙에 맞는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로 가시면 다운로드 클라이언트 SDK라는 메뉴가 보이시며 이 메뉴에서는
각 API에 대한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클라이언트 SK를 누르시면은 다양한 언어들에 해당되는 소스를 보실 수가 있으며 이 중에서 이번 데모에서는 자바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자바 소스에 대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 목록 조회라는 API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목록 API의 폴리시 부분을 보시면 해당 API에 대한 정책을 입힐 수 있는 화면이 보이시게 되며 오른쪽에 파란 선은 인바운드, 왼쪽에 연두색 선은 아웃바운드에 대한 정책을 입힐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OAuth2, OAuth2 토큰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호출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맨으로 대체하여 OAuth 2.0에 대한 토큰을 미리 발급받아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소라이제이션 코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호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API에 대한 인증을 통과하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퀘스트 프로시싱에 대한 폴리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보여드릴 화면은 API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밸리데이션 체크입니다. 쿼리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을 밸리데이션 체크를 원하시면 쿼리 파라미터를 체크하시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이것으로 설정은 끝납니다.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 체크는 기존 인풋 값에 해당 기간 코드에 대해서 정의된 10이라든지 20, 정의된 값만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지금 데모에서는 10과 20에 대한 코드만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맨에서 인풋 값에 10을 입력했을 시 정상적으로 호출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20을 입력하면 정상적인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정의된 값이 다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페시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레거시 쪽에서 데이터 검증을 꼭 하지 않더라도 API 게이트웨이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화면은 유랑 제어 부분입니다. 지금 API는 정기적 전송이 아닌 비정기적 전송에 대해서 API가 동시에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에서 1분간 5번 이상 호출을 하게 되면은 알럿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알럿 메시지에 many request in 1 minut이라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한 화면은 1분에 5번 이상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하도록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포스트맨에서 정상적인 인풋 값을 입력하고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이후에 호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유랑 제어를 통한 제어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방금 전 설정한 매니 리퀘스트인 원 미닛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웃바운드에 대한 정책 설정입니다. 그 전에 유랑 제어에 대한 정책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 프로세싱에서 데이터와 마스킹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스킹 부분에서 다음 메뉴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마스킹에 대한 부분, 필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저희는 필터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정해진 값에서
자신이 빼고 싶은 값에 대해서 필터를 입력하면 해당 값을 제외하고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다음 항목 중에서 보유 카드 목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필드명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클라이언트가 호출 시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없애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스킹 정책을 다시 없애면 다음과 같이 다시 보유 카드 목록에 대한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으로 메시업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업은 두 개의 다른 API를 한 번의 호출로 두 개의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 값을 합쳐서 받아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다음과 같이 UI적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API에 대한 데모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